북한이 어제 전승절로 불리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9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험한 시도에 나서면 전멸할 거다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의미와 향후 동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저는 어제 전승절 행사 보면서 재밌었던 장면은 뭐냐면 전국 노병들 벌써 3년째 연달아서 이 노병들 모시는 행사를 하는데 마스크 착용을 안 했어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여관 제주는 좋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도록 뭐 300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네네. 그건 진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아, 예. 그러니까요. 노병들 이 마스크 착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에서 열린 8번의 노병대회 중 7번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 열렸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제 기억에 93년에 네네. 그때는 김일성 생전이죠. 네. 그때가 이제 휴전 협정이 조인된 날로부터 40주년 되는 해에는 이제 의미를 둬가지고 크게 행사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김정일 때는 안 했고. 그랬죠. 예, 김정은 때만 지금 7번을 했는데. 네네. 이번 행사를 제일 크게 하지 않았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노병대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노병이라는 게 이제 아직도 6.25 전쟁 때 한국 동란 때 참전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미국 때문에 거기서 항상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걸로 전제를 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가 나서서 지금 있는 인민군뿐만 아니라 노농저기대와 노병들까지도 나와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으로 막아야 된다. 네. 그런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정치 행사죠. 아, 한편 이게 본인이 좀 젊은 그쪽 말로 보면 수령이고 또 3대째라서 그런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죠. 그런 점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인데 네. 할아버지 때의 충신들이지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서 네. 다시 3대째 수령한테도 목숨 바칠 각오로 미국과 결사항전에 나서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유격대 동지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공식 대남 메시지가 굉장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윤석열과 군사 깡패들 호칭도 빼고 비난을 했고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이 실행되면 전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의 위협적인 이런 언사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항상 하던 일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 메시지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아마 오늘 내일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국방장관 지금 미국 갔죠? 네. 그다음에 8월 22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아주 세게 지금 실시될 겁니다. 네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야외 기동 훈련은 안 하고 워게임 같이 했죠. 예, 워게임 도상훈련 이런 것만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조금 꺾이고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론을 소위 군사적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합훈련이 아마 세게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로 그것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틀림없이 8월달 한미 연합훈련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 하는 합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걸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가 견제구를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마침 전성절 이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무게가 있다는 무게가 실리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요. 뭐 누구를 대신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네. 언론의 사설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조선인민군 성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연설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윤석열 정부를 아주 적시해가면서 뭐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빼고 뭐 윤석열과 군사 깡패라고 했던가. 예, 군사 깡패들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뭐 고약하게 나가는데 네. 이게 그냥 남조선 무슨 뭐 통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름을 생으로 그냥 거론하면서 군사 깡패라는 호칭을 그 뒤에다 붙이고 하는 거 보면 네. 이게 그냥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례적인 일이다 하는 식으로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일입니다. 예, 국방부 예. 그렇게다가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툭 치고 넘어갈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엔 대북 제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도 네.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서 뭐가 좀 세게 나오면은 거기에 네. 저항하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지. 네. 연례적인 거고 의례적인 거 하는 식으로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네. 국방부 그렇게 한가하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은 대북 강경론자인데 국방부는 왜 그렇게 물로 터졌어요? 그게 혹시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심각하게 인식을 하신다면 선제 타격 하시나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까봐 김배기를 미리 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질문 나오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노코멘트 하는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다.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NCND 아닙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건 그렇게 대답할 일이고, 이거 뭐 의례적인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곤란하죠.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이것 자체가 좀 문제다. 자, 근데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충돌에도 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래도 남측이랑 비교를 해보면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그 발언의 수위를 남측과 미국을 이렇게 조금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분해서 얘기를 한 거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직접 무슨 뭐 대북 행동을 하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미국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론적 그 어떤 군사 행동이라든지 군사 대비 태세를 도와는 주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확장 억제 개념 차원에서 전략 차원에서 그냥 미국이 직접 나설 가능성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행동을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후보 때부터 선제 타격 얘기했지. 네네. 그다음에 또 무슨 보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얘기도 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훈련도 한국 정부가 지금 8월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는 한미연합 훈련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그렇게 세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써가면서 강하게 얘기했고 그중에 저는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게 되는 뭐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표현. 예. 핵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핵실험. 예. 핵실험을 지금 뭐 7차 핵실험은 아직 안 했지만 네. 기정사실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이번에 시험할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400km, 600km짜리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실을 수 있는 핵무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남쪽을 향해서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고야. 예. 지금 어떤 그 방송에서는 네.
미국을 겨냥해서 소형화 경량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소형화 경량화는 그 작은 사거리가 짧은 그렇죠. 미사일에다 실을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네. 그게 이제 바로 전술 핵무기라는 건데 네. 미국은 ICBM에다 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핵으로 가야죠. 예. 예. 기왕 큰 ICBM에다 실으려면은 네. 기왕의 6차 핵실험까지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음. 대형 그 핵폭탄을 시켜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신차 핵실험은 네. 대남 차원에서 굉장히 좀 그 위험한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지 의례적으로 그냥 이번 사전 억지 차원에서 뭐 한미연합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또 힘을 통한 평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네. 의례적인 표현 써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네.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아니 지금 대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쪽이 네, 북쪽이 대내 단결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네네. 뭐 과거에도 뭐 연평도 포격이니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네.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죠. 예, 국지적 제한적으로. 예.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고, 네네. NLL 선상에서 뭔가 지금 이 경계선을 넘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극을 한다든지, 네. 충분히 그럴 수 거기서 있다. 소규모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국방부는 너무 가볍게 의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통일부에서도 뭐 예의 유관기관과 함께 예의 분석 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분석은 물론 해야죠. 네. 분석은 물론 해야 되지만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북한 군부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우리 지금 저기 F-35A 뭐 이런 전투기들이 군산공항에 이미 들어와서 들어와 있습니다. 연합훈련에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북쪽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이런 아주 과격한 말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깊이 이 북쪽은 남쪽의 윤석열 정부의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현실화될 수 있다. 군사 행동이 이런 그렇죠. 전제하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 군사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메시지를 분리해서 남쪽과 미국의 메시지를 좀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윤석열 정부 근데 우리 신 변호사님이 네. 변호사인데 법률가인데 네. 이 국제 정세를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네. 이 정치 평론가 이상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변호사 이러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장관님한테 자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뭐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잘하셨어요. 예. 자.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계획, 이건 비핵개방 3천이랑 유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 평가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저께 아침에 어디 맞아. 저기 박지훈 변호사? 네네네. 진행하는 뉴스킹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아마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는 안 됐지만은. 네. 지금 그 담대한 계획인지 뭐 그걸 구상하고 있는 멤버들의 과거의 경력으로 봐서 선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일 겁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의미 없어요.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비핵화와 경제 협력 그다음에 체제 군사적 체제 안전 보장. 네. 이걸 3자를 삼위일체로 엮어서 단계별로 동시 행동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비핵화를 추구해도 들똥말똥한 상황에서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주고 군사적으로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는 네. 그거는 북한한테는 씨알이 안 맥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예. 북한이 핵무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미국이 언제 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네. 그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핵 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줘야만 네. 핵을 뺏어낼 수 있는 거지. 먼저 핵을 포기하면은 미국이 나중에 사후에 체제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은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이고 북한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선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선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 그거는 뭐 죽으라고 만들어 봐야 안 받아들일 거예요. 네, 네, 네. 그 업무 계획이 보면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북쪽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주겠다. 뭐 관계없이 하겠다 하는데 북쪽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고 보니까. 근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손질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요. 이게 YS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남쪽의 기본적인 통일 전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손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원래 그 원형은 89년 9월달 네네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나온 거고 그때는 네. 이제 그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나 이름이 그리고 네. 김영삼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이름이 바뀐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 핵심은 사실은 3단계 조건인데 네. 남북 교류 협력 그다음에 남북 연합 통일국가. 예. 통일 이렇게 되는데 예. 앞으로 손을 본다면은 네. 윤석열 정부가 손을 30년이나 됐으니까 손을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나 3단계를 계속 견지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없죠. 네. 현 단계에서는 네. 남북 연합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화해협력 단계도 잘 못 거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화해협력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화해협력 단계를 세분화해서 그야말로 그 로드맵을 제대로 그리고 네. 그리고 최종 목표를 남북 연합으로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핵을 네. 쉽게 내놨다가는 핵을 어떻게 가지고 될지 있는 모른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 절대로 이건 싼값에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값을 제대로 쳐줘도 잘 안 내놓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네. 이걸 생각을 해야지 비핵화 시킨 뒤에 북한 경제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그거는 연목구호예요. 예.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잘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은 해주셨습니다. 남북 관계를 남북 연합으로 그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북한이 핵을 남쪽을 향해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비확산 예. 다른 그 위험한 집단이나 국가에도 확산시키지 않도록 묶어두는 네. 그런 점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북송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다 됐고, 요거는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해 넘어가는 일이에요. 해 넘어가는 일입니다. 보니까. 네, 해 넘어가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TF 이제 다음 주면 해산한다니까요. 그럼요. 그럼 벌써 인기 대통령 지지도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빨리 걷어들여야 돼. 예, 빨리빨리 걷어들이라는 조언까지 대통령실에 남겨주신 것으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었습니다.